저희 관내에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9개 초등학교 중에 가장 적은 학생 수가 적은 숫자는요 193명입니다. 아, 6학년 전체가 한 학년에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한 30명밖에 안 되겠네요. 한 35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35명은 두 반은 못 만들어요. 아, 한 반은. 그러니까 두 반 만들잖아요. 그럼 한 반에 몇 명? 17명, 18명? 네. 이런 선진국 교실이 없어요. 그죠? 관내 초등학교 중에 30명 이상 수업하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한 반에. 네. 아주 아파트 단지에 밀집해 있는 한두 개 학교를 빼놓고는요. 다 30명 이하 학교예요. 25명 이렇게 공부해. 아, 네. 저는 이미 네. 교육 현장 공간은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봐요. 저희 관내 학교가 예를 들면 정원이 지금 한 600명에서 700명 된 학교가 있어요. 네. 이 학교가 불과 3, 40년 전에 몇 명이 다녔던 학교냐? 3,000명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아, 예? 3,000명이 이부제로 다녔던 학교가 네. 이제 줄고 줄어가지고 네. 600명, 700명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3,000명을 수용했던 교실이니까 이 교실이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아, 여기 그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면 그 교실 공간을 학생들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죠. 네. 근데 교육청에서는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들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빈 교실이라고 저희가 통칭하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교실들을 네.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죠.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네. 불과 30년 전에는 몇 프로 있겠어요? 67%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한 자리 지금은 14%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이제 고령 그러면 네. 이게 65세 이상 된 사람은 65세 이후에 지금 평균 연령으로만 해도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아야 되고요. 네. 평균 20년 이상을 살아요. 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음. 이거는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대학 마치고 사회생활하는 기간, 네. 이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 노후로 남아 있어요. 아. 이분들이 네. 자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네. 노후에 어떤 일을 해볼지, 자기가 평생 일을 한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역 사회와 어떻게 결합해서 일을 좀 해볼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내 네. 인생을 살아볼지, 네. 건강 관리 어떻게 할지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그거를 복지관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저희 금천구 관내에 3만 5천 명의 노인이 있는데 네. 복지관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봐야 3개 노인복지관에서 또는 4개 복지관에서 네. 또는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5개 해봐야 네. 거기서 한 6, 7천 명밖에 커버를 못해요. 네. 그럼 나머지 2만 7, 8천 명은 네. 뭐 하는데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첫째는 네.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이제 1시, 2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초등학교 1, 2, 3학년 우리 아이들 누군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돌봄을 학교에서 하라. 그럼 돌봄 교실 운영해요. 그죠? 네. 근데 돌봄 교실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하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 돌봄 교실 그럼 공간을 주라 구청에다가. 그럼 구청이 돈 들여서 거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네. 노는데 재밌게 배우면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끌고 갈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2개를 하고 있어요. 네. 교실 2개를 받아서 구청에서 다 인테리어 하고 거기에 강사들, 마을 강사들 파견해서 네. 그렇게 해서 혹은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나래품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아이들이 와서 6시까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네. 억지로 프로그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놀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는 거죠. 아, 저희는 이거를 얼마든지 확대하고 싶죠. 네. 교육청하고도 교육부하고도 협조해서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네. 일을 나가실 수 있고 네. 어린이집까지는 6시까지 봐줘요. 근데 초등학교 딱 되는 순간 이게 2시면 들어와야 돼 우리 아이가. 그렇죠. 네. 방과후를 다 맞춰도 3시면 집에 와야 돼. 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머니들 데려다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봐주거나 네. 아니면은 사교육 버스 타고 돌아다니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한창 자라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이 아이들을 마을이 품어 안고
마을에서 양성된 강사와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좀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네. 이런 협조를 돌봄 체계를 한 축에서 해야죠. 네.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한 어르신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죠. 네. 평생 학교 하는데 평생 학습관에서 이 어르신들을 다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네. 근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어르신들한테? 마을이죠. 학교죠. 아, 학교죠. 네, 네. 제가 무책이하잖아요. 관내. 주민자치센터 10개밖에 안 돼요. 10개 동이니까. 네. 초등학교 몇 개 있나요? 18개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만. 네. 그죠? 네. 네.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27개예요. 의무교육 받고 있는. 그러면 27개의 공공공간이 있는 겁니다. 관내. 아, 네, 네, 네. 동사무소의 10배입니다. 3배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 동네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공공공간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네. 다 학교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1km, 2km씩 걸어서 어디 센터를 다니겠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500m만 가면 되잖아요, 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줘야죠. 앞으로 100세, 120세까지 수명이 늘어나는 네. 이 초고령 사회에서 아니 2035년만 되면 네, 네.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20%가 넘어가는데 아, 네. 65세 이상 어르신이 네,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 가까이 95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같이 만들어가고 네. 아이들과 어르신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지관을 지금보다 10배쯤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네. 그렇다고 아이들을 바깥에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 돌봄 공간을 그런 센터를 각 동네마다 네. 2개, 3개씩 만들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힘들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네. 학교 공간은 내시면 문 닫고 다 내쫓은 상태에서 네. 아니 바깥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라?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네. 이렇게 중복 투자하게 만드는 게 왜 그러니? 네. 자기들이 전문성의 영역에 갇혀서 자기들이 거대한 성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개방해야 된다. 개방하지 않고는 당신들에게 미래 활로가 없어요. 네. 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준엄한 경고시네요. 저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네. 대한민국 근대 교육 뭐 100년이라 칩시다. 네, 네. 이러실 때부터 네. 정말 이 역사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100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는지 당신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네. 전화기 하나 없던 세상에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세상이 됐어요. 네, 그죠? 맞죠. 네. 뭐 100년 전은 고사하더라도 3, 4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네.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 근데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니? 선생님들은 얼마나 달라졌니? 똑같죠. 커리큘럼은 정말 달라졌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정말 달라지고 있니? 저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정말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네.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전에 중요한 거는요. 네, 네, 네. 아이들이 네. 자기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네. 현재 고통을 감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맛을 본 사람이 행복한 걸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요새는 뭐 대학교 때까지 취업하기 위해서 온갖 취업 스펙 쌓자고 네, 네. 정말 대학교 때도 사교육을 받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사 이런 거 전 세계 학생들의 이 수학 능력 체크해 보면 네. 우리나라 다 상위권에 들어요. 뭐 3등, 5등, 7등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학업 흥미도는 어떤가요? 거의 꼴등입니다. 네. 예? 충격적인 조사 결과지만 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네. 미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도 보장된 행복도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죽자고 주입식 교육과 이 경쟁 교육과 이 그냥 쑤셔 넣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네. 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이 기간이 행복해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불행한 사람은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아, 저는 초중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네. 자기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찾아내는 것, 음, 이거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네.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이 거대한 물결이 네네. 다가올 때 이거에 우리가 음,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도 네. 이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